이번 시간에는 캐나다 환율을 한번 볼 거예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 가는 사람 꽤 많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어 캐나다 달러는 어떻게 보이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US 달러랑은 좀 결이 틀려요. 근데 보는 방법은 뭐 그다지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디테일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이제 캐나다 달러 대 한국 환 이 두 경제의 대결 구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 규칙 3대 핵심 지표도 알아야 되고, 그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심화 지표들이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어 만약에 하나만 딱 집어서 보라면 캐나다 달러 방향을 대강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표도 하나 볼 거예요. 자, 우리 미국 달러 얘기할 때 한국이 어떻다 그랬죠? 한국은 반도체 국가예요. 그죠? 지금 최고의 수출 상품은 반도체입니다, 한국.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기술 기반의 제조업 강국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자원보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를 끌어가는 메인 요소가 되게 틀려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그 모든 걸 이제 푸시를 해주고, 물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굉장히 큰 금융 국가예요. 은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 나라 산업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캐나다 원자재 가격이 캐나다 달러와 한국 원을 비교를 할 땐.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다른 두 국가이기 때문에 한쪽의 호재는 다른 쪽 한쪽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방향성이 좀 반대인 그런 환율이죠.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우리는 기름이 없죠. 캐나다는 기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산유국이니까 유가가 오르면 돈을 법니다. 그러면 캐나다 달러가 강해지겠죠. 우리는 기름을 100% 수입하고 유가가 오르면 달러가 유출돼서 무역 수지가 낮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화는 원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 캐나다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는 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캐나다 돈과 한국 돈을 비교를 할 때 이 공식이 USD가 껴있는 분자 분모의 형태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수학적으로는 USD가 아래 위 캔슬이 되니까 어, 이런 공식이 나와지는데, 분자가 오를 때,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한국 원 자체를 봤을 때 원화가 약해지면 환율이 상승하죠. 그럼 캐나다 달러 환율도 올라요. 근데 분자가 내릴 때,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세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값 또 커져요. 그래서 한국 원화는 약세인데 국제 유가가 올라서 캐나다 달러만 혼자 강세이다. 이때는 캐나다 대비 한국 환율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지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캐나다 달러랑 한국 원이 1대1로 거래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S 달러 비율을 아래로 이렇게 같이 봐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금리 차. 우리 US 달러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돈의 방향은 이제 중력의 흐름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상승하면 캐나다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캐나다로 자본이 이동하겠죠. 그럼 캐나다 돈이 비싸집니다, 한국 환에 비해서. 근데 반대로 그래프가 하락하면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니까 캐나다 대비 한국 원 그 비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캐나다 달러가 싸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캐나다와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본 그래프예요. 자, 이제 기본을 넘어서 반도체 오일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수입 수출 관련된 심화 지표도 한번 또 봐야 돼요. 캐나다 달러랑 한국 원을 비교를 하려면. 그러면 자, 여기서 기술하고 자원의 전쟁 지표죠. 왜냐하면 저희는 반도체 그리고 어, 제조업 국가고 기술 제조업 국가고 캐나다는 산유국이며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니까 요 이 나스닥 삭스 반도체 대비 오일 유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럼 반도체 유가보다 강세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해요. 그래서 원화 자체가 승리, 환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요 비율이 떨어지면 하락하면 유가가 반도체를 압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경제에 유리해요. 그럼 캐나다 달러가 승리, 환율이 오르겠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버블 상태를 한번 봐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집값이 폭락했다가 이제 좀 많이 캐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뉴스를 보면 뭐 집값이 고점이다,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캐나다나 한국은 그에 비해서 가택 가격이 떨어진 적 그다지 없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비해서 바로 옆 동네인데 그리고 인구는 훨씬 작은데 집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버블이다, 버블이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이렇게 한국 주택 가격 지수랑 캐나다 부동산 리츠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한국 부동산 지수가 꺾이는데 캐나다 지수가 버틴다? 한국 경제가 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화가 빠질 겁니다. 그럼 환율이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좋은 지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 지표는 아니고 예예요.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 교육 조건 지수를 보면 한국 교육 조건 지수가 만약에 떨어지면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수입하는 기름값은 오르고 그래서 미치는 장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나타나면 이 교육 조건 지수에서 어, 캐나다 달러 대비 한국 환 상승 압력이 아주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병기입니다. 미국 한국 금리 차랑 유가 가중치를 더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위로 오른다.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캐나다 달러 사야 돼요. 왜냐하면 캐나다 달러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캐나다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봤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유가,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그럼 상승 확률이 커요. 캐나다 달러는. 근데 반도체가 또 힘들다. 그럼 또 상승 확률이 커요. 캐나다 달러는. 한국 원 대비.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하다. 그럼 또 캐나다 달러 자체도 상승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보시면 캐나다 달러 어떻게 방향이 갈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실질 현재 차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면은 궁금하잖아요. 지금 현 시점이 어떤지 그죠? 그래서 어 제일 위에는 캐나다 환율이고 중간에는 10년 국채금리 스프레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제 유가 가격이요. 근데 보시면 환율이 올랐어요. 그죠? 환율이 저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1,000원이면 캐나다 달러 1,000원이면 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스프레드 금리 자체도 올라가죠. 캐나다가 금리가 더 센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시면 오일 가격은 하락세예요. 이 와중에도 지금 캐나다 달러가 오른다? 유가보다는 금리가 이거를 드라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유가의 등락보다는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한국은행 금리 정책 차이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향후에 캐나다 금리가 하락하거나 한국의 금리가 올라서 이 스프레드가 꺾인다면 이제 캐나다 환율이 급격히 조정을 받겠죠. 지금은 분명히 오일이 드라이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일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럼 환율이 더 폭등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봐서는 메인 드라이버는 어, 금리다. 그리고 캐나다 자체도 금리를 아직 그렇게 막 내리고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다들 그러길 바라고 어느 정도의 내림은 있었으나 아직도 스프레드는 큽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걸 보면 이 캐나다랑 한국 10년 국채 스프레드가 중간에 아직도 있고 오일 그래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최종 병기 요거를 계산을 해서 올린 그 그래프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랑 요 밑에 오일 가격 추이가 똑같죠, 거의. 그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위에 최종 병기 그래프를 봤을 때 현재 이 지표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캐나다 달러의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달러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전 그래프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보아도 현재 메인 드라이버는 역시 금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최고 위의 그래프 자체는 한국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상승하면 고유가 그리고 한미 금리가 역전이 심해지니까 원화가 약세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그래프가 내려가죠. 근데 캐나다 달러는 오르고 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요소가 그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지표를 봤을 땐 이 국채 10년 국채 스프레드가 메인 요소이다. 캐나다 이자율이 더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캐나다 환율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 유익했었으면 좋았겠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